일본에는 불과 5, 60년 전에 사라진 이해하지 못할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요바이라는 풍습인데요. 옛 일본의 성에 대한 문화를 가리켜 낮에는 기모노, 밤에는 요바이라고 불렀죠. 요바이란 밤중에 외간 남자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함께 관계를 맺는 풍습이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풍습이 1960년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없어졌다고 하죠. 일본의 이런 충격적이면서 독특한 풍습이 생긴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과거 일본은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과 지진,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젊은 남자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마을 내에 과부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자식도 낳지 못하게 되자 전체적인 인구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은 시골 마을에는 늙은 남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 마을에 있는 과부의 수가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그 마을의 촌장의 허락하에 요바이 풍습이 행해졌습니다. 해가 점점 지며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다른 마을의 남자나 외간 남자가 과부나 여자의 집으로 조용히 방문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거부하거나 내치지 않으면 관계가 허락한 걸로 인식되었고, 그렇게 둘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용히 여자의 집에 방문할 때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갔어야 했고, 서로 뜨밤을 보낸 후에 해가 뜨기 전까지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와야지 요바이가 성공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바이는 3, 4일간 매일 밤마다 지속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요바이에 의해 여자는 수많은 남자와 뜨밤을 보내게 되었고, 요바이를 통해 임신한 경우에는 여자는 배우자를 고를 수 있었죠. 장차 태어날 아이의 아빠를 여자가 지명해 아기를 키우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 등을 남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서로 눈맞은 경우엔 촌장의 공인하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요바이를 행하며 과부들을 구제해주고, 또한 인구수도 늘릴 수 있는 시골 마을의 한 가지 생존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요바이는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비슷하게 행해졌는데요. 에도 시대에는 축제로 발전하기까지 했죠. 에도 시대 중기에는 전국적으로 축제를 빌미로 야외에서 수많은 남녀가 뜨밤을 보내기도 했고, 축제 기간 동안은 결혼을 한 남녀도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할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는데, 어떤 짓을 해도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구를 늘리려고 한 극단적인 방법이나 어쩔 수 없었던 고육지책이라고는 해도 현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한데요. 아무튼 일부 여자들은 축제 때 높은 신분의 남자와 뜨밤을 가진 후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로 이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요바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요바이라는 미명하에 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마을 남자들이 몰려와 한 마을의 여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몹쓸 짓을 하기도 했죠. 반면에 다른 경우엔 미리 약속된 상태에서의 관계가 있기도 했으며, 여자가 남자를 은밀히 유혹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 마을의 여자 전체가 요바이의 대상이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요바이를 행할 때 뚜렷한 규칙이 있는 마을도 있었는데요. 요바이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혼기가 찬 여성과 젊은 과부, 신분이 낮은 여자들 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 중에서도 가족 이외의 다른 남자와 동거하지 않는 여자만 가능했고, 남자의 이웃집에 사는 여자는 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금지되었죠. 또한 요바이를 하러 집에 들어온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는 남자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들은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 용모 가꾸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몸매를 탄탄한 근육질로 만들기도 했죠. 또한 요바이를 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멀리까지 가야 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체력 단련에도 진심을 다했습니다. 요바이의 대상이 된 여자들은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문을 열어둔 채 남자를 기다렸는데요. 남자가 들어와 뜨밤을 보낸 후에 집을 떠나는 남자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미리 상을 차려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요바이가 공공연히 발생하면서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문란해지고, 이에 따른 범죄도 허구한 날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메이지 정부가 요바이 풍습을 없애려고도 했지만 이미 오랜 기간 해오던 거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후 성에 대한 관념과 이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구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밤에도 집집마다 전구를 켜놓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조용히 몰래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요바이의 성공률이 내려가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1950년대부터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바이와 비슷하면서 독특한 풍습은 일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옛날 몽골인이나 이누이트족 등에도 요바이와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탄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부탄의 침실은 2층에 있다 보니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2층이나 3층으로 기어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손톱이 많이 해져 있었다고도 합니다.
부탄의 풍습 또한 여자가 거부하면 남자는 그에 따라야 했으며 축제나 어떤 만남을 통해 미리 날짜를 잡고 그날이 되면 여자는 침실의 문을 슬며시 열어놓은 채 남자를 기다리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 풍습은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부탄의 경우에는 일본의 요바이와 많이 비슷하기는 한 것 같네요. 800년 이상 지속되다가 사라진 지 불과 60여 년밖에 안 된 믿을 수 없는 독특한 일본의 풍습, 요바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